어젯밤 8시 반쯤 맨하탄의 부유층 거주지인 어퍼 이스트사이드 95가에서 생후 3개월 된 신생아와 산책을 하던 20세 여성이 머리에 총을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아시안 인구가 히스패닉계와 함께 각 인종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인 BA4와 BA5가 코로나19 감염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가족과 친구, 소중한 이들은 친밀한 유대관계입니다. 백신 접종은 우리가 더 가까워지도록 돕습니다. 백신 접종은 코비드-19로 인한 심각한 질병에 대해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백신을 접종받고 부스터 주사로 최신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백신 접종소를 찾으시려면 nyc.gov/백신파인더를 방문하거나 877-829-469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맨하탄의 부유층 거주지인 어퍼 이스트사이드 95가에서 생후 3개월 된 신생아와 산책을 하던 20세 여성이 머리에 총을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시경은 29일 총격을 당한 20살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의 자녀인 유모차에 있던 3개월 된 아기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29일 오후 8시 25분쯤 맨하탄 95가와 렉싱턴 애비뉴 인근의 어퍼 이스트사이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용의자는 피해 여성의 머리에 총을 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검은색 후드티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사건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도시에 총이 많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생명을 잃을 거란 의미라며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며 우는 아기가 더 많아질 거란 의미라며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국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방공, 포병, 대포 시스템과 기타 무기에 대한 8억 달러 이상의 추가 지원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가능한 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킬 것이며 모든 동맹은 러시아에 패배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면서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의 패배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안 인구가 히스패닉계와 함께 각 인종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21년 인종별 인구 추정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아시안 인구는 2,368만 1,048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1.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백인 인구가 0.03% 감소하고 흑인 인구가 0.7%에 그친 반면 히스패닉 인구는 1.2% 증가, 아시안과 함께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욕은 아시안 인구가 204만 3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0.5% 되레 줄어들었고 뉴저지주는 103만 7천여 명으로 약 300여 명, 0.9% 증가에 그쳐 미 전역 평균 증가율보다 낮았습니다. 또 대도시 권역별로는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이 263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텍사스주의 달라스와 포트워스 지역이 지난 1년간 아시안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대도시로 조사됐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아시안 인구가 약 71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주와 텍사스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인 BA4와 BA5가 코로나19 감염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15.7%가 BA4 변이, 36.6%가 BA5 변이로 두 변이가 52.3%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변이는 감염에 따른 회복이나 백신으로 생성된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백신으로 막기는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재확산을 주도하는 두 변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된 지 6개월도 채 안 돼 기존 변이를 추월해 우세종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2주간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가 하루 평균 3만 1,000명, 사망자는 400명 미만으로 집계됐으며 대부분의 사망자는 노약자나 만성질환자, 백신 미접종자로 조사됐습니다. 제46회를 맞는 전국 최대 규모의 메이시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4일 밤 이스트리버 상공 위로 펼쳐집니다. 29일 메이시스에 따르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오후 9시 25분에 시작되는 불꽃놀이는 약 25분간 진행됩니다. 맨하탄 미드타운 기준 23에서 42가 구간 이스트리버에 바지선 5곳이 설치되고 바지선에서 총 4만 8천여 발의 폭죽들이 뉴욕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입니다. 불꽃놀이 공식 관람 장소는 이스트리버와 인접한 곳에 마련됐습니다. 맨하탄 1에비뉴와 23, 34, 42가 교차로 체크포인트를 통해 관람구역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퀸즈, 겐트리 플라자 주립공원, 브루클린 뉴타운 바지공원, 트랜스미터 공원, 마샤피 존슨 주립공원 등에서 관람이 가능합니다. 입장은 무료이며 안전한 관람을 위해 검문이 진행됩니다. 큰 가방이나 우산, 텐트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원숭이 두창이 확산세를 보이면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긴급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CDC는 원숭이 두창 대응을 위한 운영 지원을 늘리기 위해 EOC를 가동했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EOC 가동에 따라 원숭이 두창에 대응할 인력과 지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CDC 직원 300여 명이 지역 연방 의료 인력과 협력하며 원숭이 두창에 대응 중에 있습니다. 스코폴리 CDC 대변인은 EOC 가동은 CDC 직원들이 원숭이 두창 발발에 대응하는 작업을 더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9일 기준 29개 주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351명이 보고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로 상징되는 탈중앙화 디파이 금융 시스템이 사실상 거대한 도박이며 리먼 사태보다도 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가상화폐 대부업체 등이 실물 경제의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고 동종업계에만 코인을 빌려주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의 유동성 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디파이의 실제 문제, 오직 자신에게만 돈을 빌려준다는 기사에서 가상화폐 가격 급락으로 유동성 위기에 노출된 디파이 업계의 현실을 조명하고 가상화폐 거래 소동이 루나 폭락 사태 이후 자산 인출 동결 사태를 맞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디파이 업계의 현실에 대해 카드로 쌓아올린 집이라고 주장을 하며 예금, 보험 등을 통한 유동성 보장이라는 안전장치가 없이 오직 코인만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코인 폭락은 붕괴를 낳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존 대출 기관은 집과 공장 등을 담보로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대출 기관이 망하더라도 담보가 남게 되고 이를 토대로 또 다른 대출 기관이 탄생하지만 디파이는 실체가 있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대한 도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매주 지역 신문사가 2개꼴로 없어질 정도로 인쇄 매체가 빠르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턴대 저널리즘 스쿨은 지난 2005년 전국에 8,891개 신문사가 있었지만 올해 5월 말 6,377개로 줄었으며 이는 지역 신문이 매주 2개씩 없어진 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 말 이후 360개 신문이 문을 닫았고 그중에서 24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소규모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신문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믿을 만한 지역 언론이 없는 곳은 가난하거나 낙후했거나
있거나 교육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 지역 신문사 종사 인력도 2006년 7만 5천 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만 1,000명 규모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신문사들의 수입 총액도 500억 달러에서 21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전국 내 100개 유력 신문 중 40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디지털 신문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과 한국인 10명 중에 8명이 중국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지난 2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전 세계 19개국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느낀다고 답한 미국인이 전체 응답자의 82%, 한국인은 80%를 기록했습니다. 또 독일과 카나다는 응답자의 74%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이들 4개국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율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특히 일본은 반중 여론이 무려 87%에 달했고 호주는 86%, 스웨덴은 83%로 나타나는 등 중국은 지구촌의 대표적 비호감 국가로 드러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이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고 인권 탄압 그리고 코로나19 진원지라는 인식이 비호감의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뒤 중국이 경제 보복을 실시함에 따라 반중 여론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의 주요 정상들은 중국을 도전, 러시아는 위협으로 각각 규정했습니다. 거기에 맞서 미국은 유럽에 배치할 군사력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나토는 새 전략 개념에서 중국의 야만과 강압적 정책이 나토의 안보와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처음으로 중국을 사실상의 위협으로 간주한 겁니다. China is not our adversary, but we must be clear-eyed about the serious challenges it represents. 12년 전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했던 러시아는 이번엔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적시했습니다. 이런 위협에 맞서겠다며 나토는 집단 안보 체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나토의 영역을 확장했고 러시아 턱 및 폴란드에 유럽 지역을 관할하는 미 5군단 사령부를 영구 주둔시키고 F-35 스텔스기 등 핵심 전력을 유럽에 추가 배치하는 미국의 전력 증강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Putin was looking for the federalization of Europe. You're going to get the NATOization of Europe. And that's exactly what he didn't want, but exactly what needs to be done to guarantee security for Europe.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가 핀란드와 스웨덴에 병력을 배치하면 똑같이 대응하겠다며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미러 대립에 이어 미중 패권 경쟁에도 나토가 참전하면서 본격적인 글로벌 신냉전 시대로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이상으로 6월 30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